오늘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 취직 그거에 대한 시스템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때 제가 그 커서 AI를 해서 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코드가 너무 계속 에러를 일으키고 하니까 그냥 싹 다 지워줘라고 했는데, 그 정말로 싹 다 지워져가지고, 네,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다 날라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꾸 여러 모듈 좀 쓰는 생각이 조금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게 조금 돈은 제대로 도합 비용은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데 얘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나만의 아이디어로 조금 커스텀해서 좀 써보고자 하고, 그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는 프로젝트도 간간히 진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지금 경제적이고 조금 가성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상용 그냥 LLM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찌 보면 코딩에 맞도록 변경하는 거고, 또 이게 잘 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LLM 서비스를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가지고 조금은 더 제 가성비가 있고 우선 이게 조금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팩토그램인데, 우선은 프로젝트 A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LLM은 대세가 되었지만 효율적인 활용은 여전히 과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LLM을 좀 실제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LLM 서비스에 익숙해진다면은 그 기대가 그러한 대기업 같은 뭐 오픈 AI나 구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LM이 조금 더 당연시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정확히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현실적인 한계. 뭐 그래서 저 실제로 그 커서 AI 500 리퀘스트를 한 6시간 만에 다 썼더라고요. 썼고 실질적으로 뭐 마누스도 토큰을 무지막지하게 가져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내가 개발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LLM 서비스로 조금 수수료 목록으로 좀 뜯기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컨텍스트 기용의 부족입니다. 좀 컨텍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우선은 조금 예시를 들면 할 것 같습니다. 그 예시가 그거였는데, 그 링크를 내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오류를 계속해서 뱉어내고, 실제로 뭐 UI나 뭐 프론트 백엔드를 구성한다고 하면 실제로 검사해야 될 부분은 백에서부터 프론트까지 싹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에러 코드 딱 하나 달랑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전에 있던 어떠한 그런 상황이나 맥락, 컨텍스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LM은 블록 단위 테스트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실제 사람처럼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어가 아니라 코드의 구조와 의미를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코딩 방식이 필요하다. 얘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주론 쪽 의미에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를 LLM과 강화학습에 이용하는 구조인데, 일단 저희가 아는 그런 그 코딩 할 때 쓰는 개념들, 함수, 클래스, 조건문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서상으로 변환해서 그래프 구조를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예시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 네임을 받는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약간 기본의 골지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자면 실제로 이러한 함수들이 모인 게 패키지나 클래스고, 그 클래스를 여러 개 모은 게 일종의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일종의 어떠한 그러니까 그래프들의 집합이고, 그래프들의 집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종의 이게 분포 함수니까 벡터를 바꿀 수 있고, 그럼 벡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엔 분포로 이해가 되고, 결국 이 얘기는 내가 분포라는 거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 학습이란 게 분포를 어떻게 가까이 시키는 거다 보니 조금 강화 학습과 좀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본 골지는 그거고, 그래서 그래프 구조를 변환하고, 그리고 코드 쓰는 과정 자체를 의미 구조로 해석하고 모델 구조를 일반화해서 도와준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상의 집합들의 모임, 뭐 그런 걸로 추론하게 만드는 거다. 저 사실은 개념만 만들었지 아직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는 저렇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조금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어를 처리하고 한다면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꺼운 사전을 하나를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걸 전체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닌 어쩜 저런 그래프고, 저 그래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개만 있으므로 이걸 일종의 그래프, 그러니까 기존에 이 한 장의 두꺼운 사전이 아니라 뭐 10페이지짜리 A4 용지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입력에 더 큰 정보를 적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호 하나의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어떤 조금은 컨텍스트 원시 없이 구조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은 토큰으로 조금 더 깊은 의미와 추론 학습이 가능한다. 그래서 만들고는 하고 싶은 건 뭐냐, 범주론적 의미의 그래프 기반 코드 인코더를 통한 LLM 및 강화 학습을 통한 학습 시스템. 뭐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또 아직 아이디어도 냈고 사상이니 범주론은 아직 모르다 보니 뭐 일단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러한 그래프들의 집합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집합을 볼 수 있다면 정확히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일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 하베스터, 이름은 좀 멋진데 그냥 단순히 크롤러입니다. 그래서 뭐 깃허브에서 크롤링하고 뭐 품질 평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반에 마누스 기반으로 좀 템플릿 목업을 만들고, 이후에 뭐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뭐 안 되는 거 에러 코드 고치고 쭉쭉 고쳤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저기 사실 잘 아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하로 산 거고,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쿼리 이용해서 코드 수집 가능히 하고, URL 기반으로 코드를 좀 얻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거를 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 바는 실제로 어떠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파이썬 파일 그 자체가 그래프로 제대로 변환이 되는지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얘가 컨텍스트를 너무 못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 2개 쓰겠다는 건데, 비싼 긴 컨텍스트 모델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거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돌리는 게 아닌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은 짧은 컨텍스트 해가지고 국소적인 문제 해결에 맞추는 모델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뭐 최적화, 분리 정보, 현실적인 디바깅, 추후 확장성 이렇게 한데 실제로 이걸 왜 했냐 보면은 그 커서 AI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도 추후에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또 디버그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스택이나 큐 같은 것도 결국 이러한 사상, 모피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디버그를 단순히 스택이나 큐로 생각하는 게 아닌 스택이나 큐 안에 어떤 이러한 자연어 또는 심볼을 넣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메타데이터, 제가 말한 텍스트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자료 구조화하고 메타데이터 구조 뭐 이런 거 싹 다 넣고 상태전이 어찌 보면 아까의 그런 그래프 기반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지금은 아이디어 생각해서 딱 적어 놓은 정도고 그 실제로 지금 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 기존의 자연어가 아닌 어떠한 심볼이라고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좀 저는 약간 기호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좀 컴파일러와 유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조금 프로젝트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제대로 보이려나.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제가 이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러한 코드를 손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저는 수학을 배울 때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개념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계산하고 컨트롤할 수 있냐라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요새 결국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안키처럼 그렇게 학습 시스템인데 저는 대신 여기에다가 그 기존에 안키는 지정된 것만 넣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워낙 저 공부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제가 공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은 이런 LLM 모델을 통해서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조금 좋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선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LLM 활용 전략으로 나왔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목업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아, 네, 잘 안 돼가지고 한 두 번 정도는 다시 하고 첫 번째 거는 대충 API라 그런 거 잘 만들었지만 그 프론트 부분에서 얘가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프론트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 디테일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우선은 이렇게 개념 그래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도 그 마누스가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그렇긴 한데 다음과 같이 뭐 키워드랑 최근 학습 개념이랑 뭐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개념을 누르고 여기에 대한 개념 정보나 이 밑에 개념에 대한 정보들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